경매장을 다니다 보면 그 진가를 아시는 분들만 아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러 온 차량은 바로 스프린터 차량이에요. 처음에 이 스프린터 차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건 하이브리드인가 싶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경매장에 출품된 스프린트 차량은 롱바디 차량이에요. 한 7m 50 정도, 그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거의 카운티랑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차가 길어요. 이게 하이브리드인가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솔린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에 디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재원을 제가 봤더니 이 차량은 3.0 디젤 차량이에요. 이 벤츠 스프린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골프 뭐 이동 피팅 이런 걸로 사용됐던 차량이고, 생각보다 연비가 되게 좋습니다. 3.0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이 벤츠의 기술력을 그대로 담아냈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가 넘게 팔린 차량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스프린터는 다용도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죠. 주행거리 26,000 정도 운행을 한 차량인데, 상태를 보면 거의 약간 새 차 느낌이 날 정도로 차량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의 이런 부분을 좀 봤어요. 이 벤츠 스프린터 엔진의 3.0 엔진은 과연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열어서 제가 시동을 걸어보고 상태를 봤는데, 실제로 이 벤츠 스프린터 엔진은 시동을 걸어놓고도요, 엔진의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가솔린인가 라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역시 벤츠는 벤츠구나. 2013년도인가 14년도 넘어가면서 이가 변해요. 라이트가 엄청 이쁘게 변하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구형 모델이죠. 이 백내장이 약간 걸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월의 흔적이고요. 요즘 백내장 걸려도 백내장 수술 하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백내장 걸려 있으면 폴리싱 기계로 폴리싱을 하고 UV 코팅제를 딱 해주면 이 차량은 거의 새 차처럼 반짝반짝 해지죠. 실제로 외관 상태가 굉장히 지저분하긴 한데요, 요거는 광을 한번 내주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요. 요건 블루 지져주면 아주 깨끗해지죠. 이 오리지널 벤 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선택 사항이고요. 근데 여기 가솔린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답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무슨 뭐 한전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설비들이 들어가 있죠. 외부 입력 전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안에서 열어서 안에서 이렇게 냉장고가 들어있고 안에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예요. 진동을 흡수하게끔 이렇게 진동을 흡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 지금 문 두께도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온환 발전기라고 해서요, 발전기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발전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산 발전기로 알고 있고요. 일반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엄청난 괴물 같은 녀석이죠. 안에 요게 이제 방음 패드예요. 들리죠? 이 방음 작업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방음 그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도 발전기를 넣고, 태로 이렇게 배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을 밖으로 이렇게 뺐죠. 요게 아마 리튬 인산철도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요건 못 찾았고요. 발전기만 보더라도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발전기 이 케이스 자체가 두께가 벌써 10cm가 넘어요. 한 12, 3c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두껍게 나름대로 차폐막을 만들고 안에 방음 장치도 해놨고요. 시동을 걸고 발전을 하게 되더라도 발전기 소음이 다 들리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결국은 아니었네요. 실제로 이 차량을 구매해서 출품하신 분 역시도 이 차에 대한 진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차는 아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 자체가 이제 경매장에서 약간 유찰이 된 것 같고요. 요번에 경매에 출품되려고 대기 중인 상태고요. 위에 이제 어닝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 또 어닝의 가치를 몰라요. 이 어닝이 자동 어닝입니다. 보시면 여기 케어프리라고 써있죠.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어닝이 자동으로 앞에 쭉 나오죠. 실제로 이제 실내를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한 장치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 차였나. 심지어는 여기 바닥을 개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요거 작동을 하면 요 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발이 있죠. 여기가 있고 저쪽에 여기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어떤 무슨 작업 다이와 작업 공구가 있습니다. 이 팬도 그냥 일반 팬이 아니에요. 이 에어컨도
도메틱이라고 그냥 일반 에어컨은 아니고요. 아마 요것도 미국산 같아요. 굉장히 큰 에어컨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 정도 발전기면 이 정도 에어컨 돌리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작업대가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텔레비전이 하나 있고요. 스카이라이트가 돼 있고, 여기 보면 여기서 각종 전원을 지금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이게 이제 휴지예요. 휴지 이렇게 휴지가 있어요. 휴지를 눌러놔야 이게 작동을 합니다.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들이 작동을 한다라는 건 지금 어딘가에 임산철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용량이 이 정도면 아마 만만치 않을 건데 그건 제가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온암 발전기는 여기 보면 사용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많은 적재 공간을, 만약에 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굉장히 큰 차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쭉 해서 한 요 정도까지가 한 2m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 밑에 이 다이 있죠? 이 다이를 뭐 좀 잘라가지고 밑으로 내리거나 이쪽을 침대 공간을 만들고 가운데다가 테이블을 넣어서 평소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잠을 잘 때가 되면 테이블을 올리고 여기다가 매트를 깔아서 여기서 잠을 자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캠핑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지금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철판과 알루미늄 사이에 단열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아마 화장실은 이쪽 공간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크게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공간 정도 충분히 나오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개수대 정도, 아니면 이쪽 정도로 개수대 정도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아마 어닝일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지금 어닝이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닝이 지금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사용 안 해서 이렇게 약간 곰팡이가 슬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요 제조사를 찾아서 카바만 바꾸면 되는데요. 굳이 카바를 안 바꿔도 될 정도로 어닝의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비용에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하죠. 이 차량은 실제로 지금 한 2번 정도 유찰이 됐고요. 차량이 201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6,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가서 개조를 한다라고 하면 괜찮죠. 이 격벽은 무조건 헐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부속들 하나하나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나 어느 정도 제조사가 있는 회사들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리튬 인산철이 여기에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안 보이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보면 요 에어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에어 컴프레셔가 이쪽에 에어 컴프레셔나 이런 것들도 그냥 중국산 싸구려가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에어 컴프레셔가 들어가 있네요. 개양 에어 컴프레셔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 핵전쟁을 대비한 차량인지 어디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이 차량은 골프 용품을 피팅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대충 어설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캠핑을 생각하신다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차량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어차피 발전기가 있잖아요. 안에 발전기도 있고 뭐 컴프레셔도 있고 기본적인 에어컨도 다 돼 있고 어닝도 한 500만원 가까운 어닝이 장착돼 있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바닥을 1열로 마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준비된 애예요. 일반 임승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 스프린터는 워낙 부품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리 이런 걸 전부 다 알리나 이런 데서 구매하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차라리 구매를 해서 전부 다 개조를 해서 타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런 차량은 주말에만 타긴 좀 아깝고, 약간 정년퇴임을 앞두시거나 본격적으로 캠핑을 다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전해 보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벤츠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0만 킬로 무보링을 자랑하는 그런 엔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프린터 이 벤츠 엔진을 딱 보자마자 그래 한 3만 정도 뛰었으면 이라고 했는데,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예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엔진 하나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벤츠는 아무래도 이름에 걸맞게 철판의 상태나 철판의 두께, 그리고 하부 상태나 이런 부분도 괜찮았어요. 이 프레임 말고, 프레임에 붙어 있는 것들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녹이 슬거나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는 깨끗하더라고요. 실제로 10년 이상 된 이런 대형차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이
것이 이제 하부 쪽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부식이 있는지,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이 차량은 아마 무사고일 거예요. 이게 사고 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찾지 못했는데 어딘가인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몰라주는 거죠. 이 차의 가치를. 보이죠? 에어컨 엄청 큽니다. 아주 빵빵해요. 현대글로비스에서 이런 차량을 알아주는, 정말 눈이 띄어 있는, 과연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요. 이 정도 차량을 구입해서 캠핑카를 꾸미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베이스 차량 자체가 부담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2013년식 27,000km. 과연 얼마 정도 낙찰받는 게 맞을까요?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연식이 일단 어쨌든 한 10년 가까이 된 거고, 다만 이제 주행거리가 엄청 짧은 상태고, 그리고 차량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아요. 벤츠 스프린터 차량이고 벤형이고 안에 뭔가 장치가 잔뜩 돼 있기 때문에 요게 필요하면 이제 가치에 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갈 거고, 요게 전부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차 잘 안 사려고 하겠죠. 아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엔카 같은데 캠핑카나 스프린터 차량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